괜찮을까요? 그러면 26번하고 20번 인수분해 세 번째 프린트 우리 주교재 프린트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26번부터 한번 볼까요? 26번부터 네, 17번 나와요. 17번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26번 때부터 차근차근 풀게요. 지난번 수업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번을 보니까 여러분이랑 지난번에 그 앞쪽에 이제 유사한 문제들을 좀 다른 걸 좀 풀었었는데 이게 뭐죠?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 자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된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개수가 뭐이? 정수인 뭐야? 1차식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개수를 n가로의 a, b라고 하자. 이 a, b는 당연히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됐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살펴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식이 등장이 되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인수분해한 걸 봤더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얘가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얘가 2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n가로에 a 대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 대신 얘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요 결과가 되는 게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 거겠지. 이런 예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였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그랬거든. 기억법부터 가볼까? n가로의 0,1 이건 무슨 얘기니? a가 0, 그러니까 b가 1이었다는 뜻이니까 저 수식은 x의 4제곱 1이 됐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지.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복 2차식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한다. x의 제곱과 1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 해줘? 꾸겨 넣어줘. 최고차하고 최저차를 꾸겨 넣으신 상태에서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2x제곱이 새롭게 생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는데 그것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식 자체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수식에 따라서 한 번은 더해주고 순서를 아예 바꿔서 썼습니다. 한 번은 빼주고 라고 썼을 때 문제는 뭐야? 1차 항의 개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 그럼 우리 얘를 얼마라고 인식하면 되더라? 0이라고 인식하면 되더라.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오케이. 자 이제 니은번을 봤더니 니은번은 어떻게 했냐면 n가로에 n,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봤더니 a 대신에 n을 집어넣고 b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 20을 집어넣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럼 저 fx는 x의 4제곱 플러스가 nx의 제곱이 들어가고 얘가 마이너스 20이 되더라.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해질 것 같아. 그쵸? 여기 b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요게 지금 현재 2라고 문제에서 요청을 했어. 이렇게 요청을 했어.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n의 개수는 과연 2개가 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봤더니 얘가 2다라고 하는 건 1차, 2차 꼴이 나와야 돼. 이해되니?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잘 보셔야 돼. 자, 아까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형태를 지금 현재 보면 얘가 2개가 나오려면 얘가 1차가 2번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개수가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잘 봐. 반드시 얘는 부호가 다른 형태가 들어가게 돼 있어. 왜 그럴까? 그럼 여기 봐볼래? 여기 구조가 이렇게 해서 1차식 2개를 가져갈 때 여기 특징이 뭐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즉 제곱을 전개하면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제곱수가 돼야 돼. 제곱수가. 이렇게 돼야 여기가 3차식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플러스 네모 얘가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그럼 가능한 형태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얘네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돼야 돼.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을 내가 만약 t다라고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거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인수분해. 가볼게. 인수분해. 첫째, 2하고 20을 주겠지. 그 다음에 2하고 얘가 10을 주겠지. 4하고 5를 주겠지. 그 다음에 뭐 5하고 4 이거 뭐 계속 갈 건데 문제는 그럼 뭐냐면 1, 1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어디다 주냐면 여기다가 주게 되면 이 수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니? t의 마이너스 얘가 t 플러스가 20이 되면서 이 과정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0으로 가면 얘는 x 플러스 얘가 x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0
이렇게 제곱수로 가질 수가 있더란 얘기야. 그렇잖아. 1하고 마이너스 1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의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2하고 10에서 그런 숫자를 만들 수 있니?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그런 숫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남는 게 뭐야? 4하고 5밖에 없는 거지. 여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요거 과정에 해당되는 요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면 얘는 t-가 4가 되고 얘가 t 플러스가 5가 들어가면서 얘가 다시 원래대로 고쳐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수식으로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5다라고 해서 여기 구조도 정확하게 합차 구조가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마이너스 4인 것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봐봐라. 이렇게 가는 순간 20하고 마이너스 그때 이 n의 값은 얼마? 19가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때 n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자, 설명 좀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봐.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좀 썼어요. 보기차식인데 첫 번째 경우에 우리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x제곱을 뭐라고? t다라고 하는 형태로 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치환을 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이 경우에는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가 13t 더하기 얘가 36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 얘가 t의 제곱 더하기 얘가 1이 나옵니다. 치환아 이거 봐줘봐. 너네 이따 문제 풀 때 이거 또 하나 나와. 내가 미리 얘기할게. 나온다. 이 유형 이따 틀리지 말라고. 시험 볼 때 35분짜리 학교에 기출에 되게 많아 이게. 그럼 일단 이렇게 치환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치환을 했어. 그럼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여기 식도 인수분해가 되지. 숫자를 완전 제곱수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럼 이 과정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서 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에 1차식 2개하고 2차식 1개가 나왔어. 결국에 항이 3개로 구별된 거야. 그럼 여기 과정 봐봐. 그럼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제곱수 x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럼 얘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몇 개짜리 나눠주는 거야? 4개짜리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그 각각의 숫자들 자체가 확실한 완전 제곱수로 들어가셔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거예요. 개수가 정수라고 하는 표현들을 잡을 때 이게 어마무시한 거지. 그래서 특별히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놓은 거란 말이야. 두 개라고 하는 형태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부호는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은 동일한 상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건 아까 처리 한번 했었죠. 처리했었지만 쌤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 여기 주어진 형태를 뭐로 가야 돼?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여기를 1로 갖다가지고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만 플러스를 선택해야 뒤쪽이 그나마 마이너스가 생겨. 그래서 이 식을 변경해서 써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즉, 2개짜리의 곱셈이 되는 거야. 그럼 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봐. 여러분, 1차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요. 이런 1차식이 나온다라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요 치환한 요 놈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걔는 무조건 2차식 곱하기 2차식밖에 안 나와요. 보기차식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1차식을 포함하긴 하는데 1차식은 최대 4개 아니면 2개 아니면 아예 없어요. 그러면 2번 다시 봐봐. 얘가 2개다. 무슨 얘기야?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가 돼야 되는 거지.
그 1차는 반드시 이렇게 개수가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네모의 구조로 반드시 절대값이 동일한 형태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0을 작성할 수 있는 형태가 1, 20, 20, 4, 5 물론 순서가 바뀌는 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세 세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두 개가 나오려면 이게 반드시 완전 제곱수이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두 종류밖에 없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여기서. 시원이 설명할 수 있어 너? 맞아? 멍 때리고 계셔서. 너 지금 졸리지? 나를 봐 나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죠? 아닌 것 같아? 구라 같아?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얼굴 좀 봐. 얼굴 좀 봐. 자 그럼 니은번은 어때 그러면? 얘가 두 개다. 니은번 맞았지. 그제? 여기 나와 있는 니은번은 설명이 된 거야. 그럼 디귿번 봐. n가로 얘가 n,4랜다. 이거 무슨 얘기냐? a 대신에 m 집어넣고 b 대신에 4 집어넣으시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때 이 fx가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다시 x의 4제곱 얘가 mx의 제곱 더하기 얘가 4가 되는 거야. 야 그런데 이게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4개가 돼야 되는데 4개가 된다고? 이거잖아. 이게 4개잖아.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 숫자들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개수가 정수가 되려면 완전 제곱수가 된다고. 완전 제곱수가. 야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그럼 얘가 t제곱 더하기 얘가 mt 더하기 얘가 4가 되면서 그 각각의 수식이 뭐가 돼야 한다고? 완전 제곱수가 돼야 돼. 뭐야? 이거밖에 없는 거지. 아니 4를 갈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되거나 이거밖에 없잖아. 선생님 이거 말고도 그냥 4일로 가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버리면 자 이 경우부터 설명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 t-4, t-1 자 또는 이 경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니? t 플러스 4 얘가 t 플러스 1이 돼요. 그런데 이때 t는 우리가 조금 전에 x의 제곱이라고 치환했던 거를 되돌려주면 얘는 2차 곱하기 2차가 나오지 1차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x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x의 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지. 빰 가면 결과적 계산해보면 이때 이 m의 값은 얼마가 되더라? 이 m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거기 봐보자. 정수 m의 개수는 몇 개다? 몇 개 나왔어? 1개 나왔잖아. 2개가 나올 수 없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 때는 안 풀어드렸지만 26번 질문 잘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 별표 3개짜리 잘라놓고 갈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들을 보실 때마다 기출문제 중에 이게 있어요. 오늘 내용에도 있어요. 당장 오늘 보는 학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야, 얘가 왜 이거 됐냐. 자, 거기 혹시 빈 공간 있으시면요. 요거랑 이거 좀 달아놔 줄래? 한번 적어놔 볼래? 빈 공간이 있으시면. 왜냐면 이건 이 얘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1차식의 4개 포함될 수 있고 2개 포함될 수 있을 때 그 1차식은 반드시 정수가 되려면 그 이전 상태가 다 완전 제곱수여야 됩니다. 1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9라는 숫자. 그래서 보면 4개짜리고 3개짜리고 2개짜리고 1개짜리 곱은 없습니다. 보기 차식에서는. 그러니까 4개, 3개, 2개로 구성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에서요. 네, 1번에서. 저기 정수 범위를 벗어나면요. 정수 범위를 벗어나면 4개도 가능하죠.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보통 물어보는 개수가 정수로만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번 준비를 할게요. 20번 준비하고 17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좀 바꿔볼게요. 20번하고 17번하고요. 자, 그리고 시너지 혹시 질문 있는 거 좀 챙겨놔 주세요. 몇 번이 또 질문이 있었는지. 자, 그럼 이제 한번 넘어서 가볼게요. 정답은 얘는 기억하고 니은번만 맞는 거죠. 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8번 있잖아요. 18번이요. 네네.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답이 없지 않아요? 답이 있는데 제가 해드리겠죠. 네, 제가 오늘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20번부터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걸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요게 은근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각각의 문제들마다 고난도라고 하는 형태에서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할까요? A, B, C, D 그냥 실수라고 좀 붙여주실래? A, B, C, D 실수라고 좀 붙여줄래? 조건 하나만 추가해줘봐. A, B, C, D는 실수다라고 붙여놔야 좀 문제가 편해져서. 그럼 뭐죠? AC 플러스 얼마? BD가 1이었고요. AD 마이너스가 BC가 문제에서 궁금했던 값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할까가 막 고민스러웠던 찰나에 일단 저는 출제자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일단 여기 식하고 여기 식에 공통점이 있을까를 봐야 돼. 공통점이 있을까? 공통점이 있죠. 뭐죠? A, B, C, D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차피 문자는요. 야, 그러면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자, 일단 요 값을 물어보는 거 보통은 우리가 상수가 나올 거니까 K라고 보통은 많이 잡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요 수식을 지금부터 제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굳이 제곱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제곱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제가 그냥 파란색으로 체킹을 할게요. 자, 요거를 갖다가 그럼 제가 만약에 제곱을 하게 되면 오른쪽은 당연히 K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A의 제곱에 D의 제곱 마이너스 2AB CD B제곱에 C제곱 이퀄 K의 제곱이 되라.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셨을 때 제가 일부러 가운데 항을 A, B, C, D의 곱셈으로 썼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자가 4개가 곱셈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요거하고 요게 제일 복잡해 보이거든. 그죠? 물론 제곱도 복잡해 보입니다만 얘를 덧셈하시면 없어집니다. 그럼 선생님 뭐만 남죠? 예, 이것만 남습니다.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A의 제곱에 D제곱, B제곱, C제곱이 K의 제곱 더하기 1만 딱 떨어집니다. 맞겠어? 자, 그럼 한 번만 보자. 우리가 이와 같은 제곱자리가 4개짜리가 있을 때 저는 주로 말씀드렸죠. 인수분해 할 거면 4개는 셋 하나이거나 둘둘로 가는 게 맞다. 그럼 어떻게 해볼까? 저는 이렇게 갈게요. 그죠? 공통적인 끼리끼리로 묶어주면 앞쪽의 경우는 A의 제곱에 C의 제곱 더하기가 D의 제곱이 되는 것 같고요. 뒤쪽의 케이스는 B의 제곱에 C제곱 더하기가 D제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걸 봤더니 또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생겼어. 그럼 얘는 뭐야? C의 제곱 더하기가 D의 제곱에 A의 제곱 더하기가 B의 제곱으로 식을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K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앞쪽에 보니까 이게 얼마냐? 얘가 1이고 여기 얼마냐면 얘가 1이다 보니까 이때 해당되는 K의 제곱은 얼마죠? 이게 제로인 거야.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오는 거니? 제로다라고 답을 정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예, 그렇게 정하시면 20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걸 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주로 이제 제곱자리가 많다 보니까 얘를 동시에 제곱하고요. 공통점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다 보니까 없앨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스킬적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뭐 저 있잖아요. 네네 저 능이 1이니까 네네네 두 식을 갖다 놓으면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갖다 놔요?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네.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갖다 놓으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이거 한번 제가 한번 가볼게요. 말씀하신 의도들을 한번. 자, 지금 일일이 똑같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되지 않냐?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넘기고 완전 제곱이 돼. 자, 넘겨볼까요? 한번 그러면? 자,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C를 왼쪽으로 넘기고. C를 왼쪽으로 넘겼다? 오케이. B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케이 이렇게 넘겼다. 그 완전 제곱식을 풀어주면요.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요. 어떻게? 아니 그 뭐지? 그 A 플러스 C 그 A 마이너스 C 있잖아요. A 플러스 오케이 A 마이너스 그 반대쪽과 똑같이 나오면요. D 플러스 B D 마이너스 B. 그 이제 그 뒤에 있는 식을 앞으로 옮기면요. 이 식을 앞으로 옮겨. 네. 네. 그럼 는 0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잡아서 예 잡았어요? 그럼 A는 C고 그 D는 B여가지고 저희 대입하면 네? 어유 이상한 말씀하시죠.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그 다른 쪽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기억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묶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은 그러니까 이 구조 AC하고 BD 구조는 원래는 이 식에서 만들어지고 AD하고 BC는 그러니까 BC라고 하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포인트를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지금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는 A, B, C, D가 동일하다. 개수가 그런 개수의 절대값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이 문제에서는 좀 생략을 할게요. 오케이?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뭐를 갑니까? 앞쪽에 17번을 하나 가고 18번까지 연결하겠습니다. 17번 한번 맞을까요? 17번? 참고로 오늘은 오답 노트가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복소수편의 예제가 괜찮은 게 많아서 거기는 다시 한번 나가게 됩니다. 자, 17번 한번 봐볼까요? 자, fx가요. x의 5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고요. 또 다른 재미난 게 뭐냐면 개수가 정수인 그죠? 뭐다? 1차다. 1차다. 1차식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거의 대부분의 인수분해 문제는 상수항과 최고차항의 것을 갖고 보통 문제를 만들거든요. 우리 조리체법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요 1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야, 얘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되겠지. 여기를 1차라고 잡으면 여기 나머지 4차라고 잡으면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나눠가고 이렇게 나눠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수식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가능성 이거, 두 번째 가능성 이거인 거지. 그럼 첫 번째 가능성은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x의 5승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의 가로가 된다. 야, 그럼 이거는 이게 미정계수니까 우리 모르잖아. 이 미정계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얘가 제로가 되긴 x값을 집어넣는다. x는 1을 갖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1-a-1이 얘가 제로다. 따라서 a는 얼마다? 빵이라는 거지. 그럼 a가 빵이야? 집어넣어봐. 그럼 x의 5승 마이너스 1. 이거 지난번에 인수분해 하는 거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 있을까봐 다시 사과드릴게. xn승 마이너스 1. 우리 그 프린트에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다 플러스로 왔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야, 그럼 x 5승 마이너스는 어떻게 쓸래? x 마이너스 1, x 4승, x 3승, x 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첫 번째 a는 제로일 때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2번 어떻게 되니? x의 5승. 참고로 얘는 답이 두 개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1에 나머지가 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x에다가 뭐를 갖다 대입하겠니? 당연히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지. 미정계수 결정법 곱해져 있는 게 있으면 그게 0이 되는 걸 대입해보자. 그럼 좌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게 우변이 제로가 들어가서 a는 2가 되더라가 확인이 되네. 자, 그럼 저 수식은 x의 5승 마이너스 a가 2x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조립제법으로 1, 4차, 3차, 2차, 1차 상수.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때리는 거죠. 자, 1 내려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가 1, 얘가 제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 답은 어떻게 쓰면 돼? a가 제로일 때 요거, a가 2였을 때 요거 이렇게 답을 두 가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답이 두 개. 답이 두 개예요. 답이 두 개. 왜냐면 그때 a의 값과 fx를 인수분해 하려고 했으니까.
답은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 하나만 더 풀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서술에서 나올 가능성은 드문데 원래 이게 서술에서 나오긴 드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연기됐잖아. 그럼 너네 진짜 중간고사 수행평가로 진행된 학교들도 몇 개 있을 거야. 낼 거야. 요딴 문제를 낸다니까. 그래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18번을 저기다가 한번 풀어드리면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수행평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수행평가 안 했을 수행평가 안 하고 시험 볼 수도 있어요. 네, 몇몇 학교들은 이미 시험 본다고 결정했는데. 근데요, 그 중간고사 왜 안 보면요? 네. 그럼 수시한테 이득 아니에요? 수시한테 이득 아니에요? 수시할 때 이득 아니냐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위험이 분산되는 거죠. 원래는 중간하고 기말이 중간에 내가 솔직히 약간 좀 못 봤어. 기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잖아요. 한 번에 보잖아. 망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시험은 여러 번 나눠보는 게 좋아요. 예전에 94년도 1994년도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생명체로서 어디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 시기에 여러분 94년도면 아마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시험 보셨을 때일 수도 있어요. 94년도면 10년 전 태어나기. 니네 몇 년생이야? 2004년생이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그때 대학생이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 나이를 한번 역추적해 보시면, 그러니까 94년도면 잠깐 기억도 안 해. 94년도면 그때 대학생이었으면 지금이 2004년 2020년이니까 계산도 안 되네. 26년. 한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한 46, 47쯤 되시면 수능을 2번 보셨어요. 유일하게 딱 한 해만 수능을 2번 봤거든요. 여름에 한번 보고 겨울에 한번. 네. 그렇게 해서 수능을 2번 봐서 첫 번째 시험을 잘 보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별로 신경 안 썼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시험을 못 봤잖아요. 뒤에 시험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만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시험이 객관성이 확보가 돼 있어야겠죠. 첫 번째 시험이 어렵고 두 번째 시험 쉬우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에 찬성합니다. 저는 시험 2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사교육이 더 유발되지 않겠냐. 야, 생각해봐. 항상 나도 사교육에 있지만 공교육만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사교육이 더 커지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인데 사교육은 어차피 여러분이 인터넷 강의를 듣든 뭘 하든 간에 한 번씩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실은 돈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국가 예산으로 봤을 때 80억 정도 들 거야 아마. 요즘 같은 경우 80억. 근데 그 80억을 했을 때 학생들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80억은 투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부 예산이 뭐 거의 한 200조, 300조 되는데 그 중에 80억은 비율적으로 굉장히 작잖아요. 물론 8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전 2번 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시험장 나올 때 막 울어요. 인터넷에 보면 약간 좀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잖아요. 저녁에 뭐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알죠? 참 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또 시험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참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에도 상처, 자식은 뭐 아무튼 다 상처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2번 정도 시험을 보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2번 시험 보는 학교들이, 그러니까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 SAT 점수인가요? 그거 이제 점수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는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무튼 고3들은 저 개인적인 예측을 하면 고3들은 시험을 볼 겁니다. 고3은 수행평가를 보는 순간 공정성이라는 게 무너지거든요. 저는 왜 쟤보다 1점 낮아서 왜 저는 3등급이 됐을까요? 2등급이 됐을까요? 그걸 어떻게 확보할까요? 그래서 아마 고3들은 시험을 볼 거고요. 고1, 2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볼걸요. 보는 게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보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애들 멘탈 터진 거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만 터진 게 아니라 학원생들 다 터지고요. 원장생들 다 터지고 미쳐요. 부모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죠. 왜냐면 이런 매일 집에서 보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거든요. 엄마들 이제 전화하다 보면 얘기를 몇 가지 좀 듣긴 해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거 떠나서 자, 일단 18번 문제 빨리 갈게요. 너무 잡소리가 길어지면 오늘 수업 할게 못 나가니까. 참고로 복소수는 오늘 다 못 끝냅니다. 2번에 걸쳐서 우린 진행이 됩니다. 18번 갈게요.
자, 뭐죠?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스 3ABC. 이 공식을 모르신다고 하면 우린 공부 접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얘는 되게 유명한 놈이죠. 어떤 느낌일까? 우리나라에서 유재석을 모르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유재석을 설마 모르진 않겠죠? 아니 알죠.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유재석을 모르는 사람이? 네. 아 진짜요? 그렇게 말하면 안 유재석이 막 인터뷰하면요 자기 누군지 아냐 물어보면 모른대요. 아니 그거야. 초딩들. 뭐 돼. 이렇게. 아니 저희 또래 애들도 많아요. 아 진짜요? 응. 알겠습니다. 좀 수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지? 있어요. 있어요. 쌤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걔들은 도대체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독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서울이 어딘지 알겠죠, 그죠? 그죠? 모를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의미? 또 서울을 모를까? 모를 수도 모를 있죠. 수도 있죠. 자꾸 이렇게 니네 오늘 둘만 그냥 남으세요, 오늘 그냥 남아서 나랑 오늘 상담 좀 하고 아 자꾸 진짜 갈게요. 자, 이거를 가자라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렵게 보이는데 실은 이제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요 두 개만 먼저 가볼까요? 요 두 개만. 요 두 개 어떻게 가죠? 거기 위에 식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이렇게 변형하도록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 위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요 두 개만 여기 쓴 거고요. 나머지 과정은 그대로 쓰세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가로를 칠까요? 요 앞에 요것만 바뀐 거예요. 그죠?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됐죠? 자, 이제 여기 4개짜리를 제가 지금부터 둘둘씩 묶을 거예요. 둘둘씩 묶을 때 끼리끼리라 그랬잖아요. 아, 여긴 마이너스 3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3 이니까 당연히 이 두 개를 묶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고 3승짜리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고 그럼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의 3승 더하기가 C의 3승이 됐을 거고 그죠? 순서를 좀 바꿔주면 얘가 마이너스 3AB로 묶어주면 얘는 A 더하기 얘가 B 일부러 가로를 먼저 쓸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 3승 더하기 3승은 우리가 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갔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갈 수 있죠? A 더하기 B를 한 묶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3가로에 A 더하기 얘가 B 얘가 C 그죠? 맞죠?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3AB 이 두 개를 곱해라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덧셈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두 개를 덧셈하면 여기까지 제가 중괄호 쓸게요. 네, 여기도 제가 중괄호를 쓸게요. 혹시 요 괄호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하는 거 이해되실까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쓸게요. 이게 네모, 여기가 세모, 세배의 네모, 세모, 네모, 세모 이렇게 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3AB 가로에 이제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딱 떨어지겠죠. 자, 그러하다면 이제 얘네들의 가로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될까? 앞쪽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3승이 되고 마이너스 3에 얘가 AC 플러스 얘가 BC라고 쓰고요. 그대로 쓸까요? 일단 A 더하기 B C라고 쓰고 요 가로 안에가 이렇게 바뀌어요. 진아야, 혹시 뭐가 공통이니? 네, A.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공통인 것 같아, 그지? 그럼 앞쪽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개? 네, 제곱만큼 남을 거고 그러면 이거를 다 하나씩 다 가져간 거잖아요. 이렇게 다 가져간 거예요, 그죠? 다 가져가면 앞쪽은 제곱 남을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3AC, 마이너스가 3BC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3AB까지 네, 요렇게 떨어질 겁니다. 다시 한 번만요. 요거 끌어갔고 요거 끌어갔고 요거 끌어갔으니까 제곱 남았고 요거 남았죠? 요거 남았죠? 그걸 여기다 순서로 쓰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ECA 빼주니까 어떻게 나오죠? A의 제곱, B의 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바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원래 증명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가셔야 될 게 뭘까?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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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끼리. 동일한 형태들끼리 가끔씩 가급적 묶어줘라. 묶어주면 생각보다는 예쁘게 잘 나올 것이다. 이게 은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한번 그 과정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이거 한번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제 저는 시너지 가겠습니다. 시너지에 해당되는 파트를 볼 거고요. 자, 시너지는 이제 앞쪽에서부터 문항이 끝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던 형태인데, 이때 제가 수전요금 따로 한번 가면서 진행할게요. 일단 질문만 먼저 쳐드리도록 할게요. 210번대부터 마지막 때까지 266번대까지 있었는데, 잘 이해 안 될 거라 좀 불편했던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리뷰하겠습니다. 259번. 그건 언제예요? 어떤 거요? 저희가 문제 뽑아서 하는 거. 니네가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거.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단원 진도가 조금 진행이 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차 방정식까지 끝내놔야 제 예측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연기되면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대부분 중간고사 범위를 원래 고차 방정식까지 그 전까지 가거든요. 2차 함수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2차 함수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진도가 쫓기다 보니까. 제 느낌상 2차 방정식까지로 아마 거의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중간고사가요? 네, 제 예측은요. 좀 많지 않아? 많죠. 근데 학교에서는 진도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속성적인 방법이 되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거는 중등에 있는 제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 교사로 있는 중등 교사 중에 가끔가다 그런 친구,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고등학교 교사가 6명인가 있거든요. 고등교사가 3명인가 있고 중등교사 3명인데 그 중등교사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엄청 욕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친구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제발 애들 선행할 때 좀 잘 가르쳐줘.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너 공교육에 있는 교사가 할 소리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똑바로 가르쳐. 너나 학교에서. 애들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 학교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 학교에서 어디요? 고등학교? 인천 쪽에. 제 친구들은 인천하고 광주에 많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광주 쪽이니까 그쪽에 하고 인천은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자 동기들, 여자 친구들은 아니고 이상하다 표현이. 여자 사람 친구들. 그거 오늘 나오라고. 네,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 교사로 있는데 인천 쪽에 있어요. 인천 쪽에. 근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학교 가서 애들은 너무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 얘기 하소연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도 이미 선행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좀 빠르게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친구 사이니까 합니다. 야, 너는 그래도 공교육에 있으니까 좋겠다. 너는 뭐 사교육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러운 얘기도 하지만 비난도 많이 하죠. 좀 잘했으면 좋거든요. 결국에는 잘하자가 이제 결론이 되긴 하지만 인신공격도 하고 가끔씩 장난으로 애들 그럼 되게 발끈발끈 하거든요. 야, 니가 공교육에 대해서 뭘 알아? 나 몰라. 인정해버리면 끝나고 그런 상황이야.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거 같아. 학교에서 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학원에서 진도 나갔지? 끝납니다. 그러면 진도 좀 빨리 빼요. 근데 물론 그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공교육 선생님들 정말 존중하는, 저는 진짜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들 많기 때문에 또 사설로 빠졌네. 그죠? 259번 일단 가죠 빨리. 259번 또 안 했었던 거 있으면 말씀해. 정원이 안 풀렸던 거 괜찮아요? 성민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한 문제만 갑니다. 월급반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진짜 또 잘하나 보다. 저희 훨씬 잘하는 반이잖아요. 화목반이 훨씬 우수한 반 아니었어요? 좀 그러려고 했더라고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월급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월급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259번입니다. 자, 뭐라도 있죠? 4차 시계가 2차 시계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갔네요. 그럼 얘가 2차 시계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뭐냐, 완전 제곱식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죠.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일단은 미지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상태인데 그럼 얘가 주어진 형태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원래 A, B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제일 적정하죠?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제곱식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4승이잖아요. 그럼 여긴 당연히 X제곱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써볼 거냐면 여기를 mx 더하기 n으로 쓸게요. 상관없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오른쪽을 제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mn이 문자가 2개인데 힌트가 2개가 나와 있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 어떻게 제곱하죠? 앞에 거 제곱, 요 가운데 거 제곱, 그다음 맨 끝에 있는 거 제곱, 그 다음에 하회탈이라고 했죠. 하회탈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2배, 그죠? 2배 m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배 얘가 mnx, 그죠? 2배 얘가 x의 제곱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죠. 저기랑 비교해 보면요, 요 2m이라는 요 숫자가 얘가 4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형태가 n제곱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인데, 그럼 얘가 m제곱 더하기 얘가 2n이라고 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따져보면요, m은 2였을 거고요, 그죠? m은 2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얼마가 되냐면 n은 얘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숫자가 얘가 a가 될 텐데, 이 a의 값은 m하고 n을 곱한 다음에 2배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1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b잖아요. 그러면 n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결과는 얘가 b였는데 이게 얼마더라? 얘가 9더라.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a 더하기 b의 값은 이 두 개를 덧셈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네, 마이너스 3의 1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완전 제곱식 말고 원래 저 앞쪽에 걸 변형해도 되겠지만 그냥 얘는 어떤 2차식의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식을 좀 왔다리 갔다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너지 259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번호 잘 찾아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상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이 외에도 개별적인 질문 있을 때 나 부끄러워하지 마는데 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게 있다면 개별톡 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영상 막 보내드렸죠. 지난번에 아파서 못 들어왔을 때 제가 영상 보내드렸죠. 무슨 문제 풀이 영상이요. 카톡으로 하나씩 다 일일이 보내드렸죠. 너 나랑 카톡 엄청 했잖아요. 그한 4개? 그거요? 네. 아, 네.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도 보내드려요. 그 영상들 찍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꾸 요청하세요. 진아이 알겠지? 정은 알겠지? 오케이. 시원이 알겠지? 처음에 너는 이따가 좀 남아 진짜. 아니 진짜로 남아 오늘? 네? 농담 얘기한 게 남아 좀 얘기 좀 하고 가. 일정 좀 다시 잡아야 되니까. 아, 네. 자, 그럼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4단원 들어가도록 하죠. 복소수입니다. 파일을 먼저 나눠드릴게요. 선생님 마플칠 있잖아요. 네네. 뒤로. 색깔도 그렇고 내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출판사의 전략이에요. 이 출판사의 전략이라고. 어떤 거요? 색깔이요? 네. 이렇게 표지 디자인 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출판사가 맞벌이에요? 아니야. 희망교육이에요. 해내메디우. 희망교육일 거야.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어떤 데라고?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강사들이 수업하다 보니까 이 책 저 책 막 짜집기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야, 우리가 만들어. 그래서 제 알고 있는 8명인가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분 정도가. 처음 시작을 해서 만들어서 그때는 오타, 오류 무지하게 많아서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야, 이제 책이 좀 괜찮아지네? 네, 이래서 좀 많이 유명해진 곳이죠. 그래서 별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설명하기도 좋고. 많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는 형태로 한번 좀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복소수부터는 우리가 수의 확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약간 좀 다소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차근차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그 과제는 오답 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단원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제풀이는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복소수부터 가자. 자, 복소수. 자,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죠? 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래 복소수라고 하는 형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수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를 하고요. 바깥쪽에 누가 있죠? 허수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가 확장이 되는데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학생들이 그냥 허수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허수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가 있죠? 허수 단위 i가 있습니다. 이 i는 뭐였죠? i라고 하는 형태는 루트에 마이너스 1이 되었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하는 순간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럼 그 외의 허수는요?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고급 수학에서는 다릅니다. 고급 수학이라고 하는 형태에서는 배우지만 여러분이 수능 과목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왼쪽에 한번 봐보시면 그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왼쪽에 쭉 나눠져 있어요. 쭉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그 참고라고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갈게요. 일반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거기 유리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줄 좀 쳐줄래요? 중간쯤에 보면 유리수의 집합 2번인데 참고 2번인데 A, B는 서로소인 정수 한번 밑줄 쳐줘봐요. 서로소인 정수라는 말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아래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5번입니다. 5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2, 5번은 연결이 되는데 기하분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가 분수는 기하분수, 즉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걸로 가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 7번, 8번에 좀 단어가 좀 여러분 처음 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뭐 특이한 건 아니고요. 정수의 이산성 그랬습니다. 이산성. 그래서 말하는 이산은 이산가족의 그 이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산성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유리수의 조밀성, 조밀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조밀하다 뭐죠? 뭐 빽빽하다, 뭐 이렇게 촘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리수가 또 존재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조밀성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쓴 겁니다. 한 번쯤 보세요. 수행하는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실수의 연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속성. 실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줄인 건데 수직선 상의 모든 점이 1대1 됨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씩. 그게 무한계가 되겠지만 그냥 1대1로 대응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오른쪽. 오른쪽은 3번만 봅시다. 3번. 허수 단위의 3번이라고 하는 과정 보이세요? 거기다 이렇게 좀 써줄까요? 거기 보시면 n을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 이렇게 바꾸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i라고 하는 놈은 재미난 사실이 뭐가 있다? i라는 놈은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i고 4제곱을 하면 얘가 다시 1로 돌아가죠? 그죠? 얘가 몇 개 단위로? 4개 단위로의 뭘 가져요? 규칙성을 가져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뭐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고 2, 3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뭐다? 4의 배수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뭐다? 나머지가 0일 때는 얘가 1이다. 얘는 뭐가 된다? 얘는 i가 된다.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된다.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요. 이 해당되는 복소수에서는 이 n이라는 문자가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규칙성. 반드시 주기성이라고 하는 형태나 규칙성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한 식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규칙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보고 갈까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4페이지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4페이지. 자, 4페이지를 한번 잠깐 넘겨봤더니 거기에 2번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페이지 4페이지. 페이지 4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자, 0이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f의 a, b를 참고로 요거가 모의고사 기출이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한 거야, 지금. 이렇게 써보기로 하자, 이랬다고. 자, 그랬을 때, f의 2,1, 그 다음에 f의 얘가 4,2, 그 다음에 f의 얘가 6,4, 점점점점 f의 40,20이야. 그래,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점점점에는 무수하게 많은 게 있다? 그게 아니라, 셀 수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그런데, 총 20개짜리를 다 하려고 봤더니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을 거다? 규칙성이 있을 거다. 해보자. 어떻게 되니? 2-i분의 얘가 2 플러스 얘가 i가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4i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4-얘가 2i, 얘가 4 플러스 얘가 일단 2i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얘가 6 플러스 얘가 3i, 다시 6-3i, 얘가 6 플러스 얘가 3i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점. 40-얘가 20i, 얘가 40 플러스 얘가 20i.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네. 쌤, 아까 우리가 분수꼴은 물론 얘는 유리수는 아니지만 분수꼴은 기하분수꼴로 써달라면서요. 맞아요. 여기 위아래가 2씩 붙어있죠. 그래서 위아래 2씩 나눠버리면 뭐가 되죠? 이렇게 완성이 되죠. 쌤, 여기는요 3으로 나눠볼까? 쌤, 여기는요 20으로 나눠볼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니? 나누고 나면 결과물들이 서로 간에 뭐 하더라?
같더라라고 하는 규칙을 갖겠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우리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다? 2-i, 2 플러스 i의 몇 세트? 20세트를 그냥 덧셈하는 거 어차피 곱셈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겠다. 단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장에 설명할 2-i는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2 플러스 i라는 형태를 위아래다가 갖다가 곱셈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밑에 있는 부모는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그죠? 4 마이너스 i의 제곱분에 요거 전개하면 4 플러스가 4i 플러스가 i의 제곱 곱하기 얘가 20세트가 되겠다. 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가 5였겠죠? 그래서 얘가 요거랑 약분이 되면서 얘가 4가 들어갔을 거고, 그럼 얘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을 거라서 요게 마이너스 1이었을 거라서 3 플러스가 4i를 몇 세트? 4세트만큼. 그래서 얼마다? 12 플러스 16i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 답을 한번 찾아보면 12 플러스가 16i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지. 물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런 규칙을 찾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느낌들은 반복된다. 그 안에 뭔가가 규칙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i는 n이라는 문자와 동반해서 나타났을 때, 물론 m이나 n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집어넣어. 그 바운더리는 다 거의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오케이? 자, 2페이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자, 2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금부터 예제 3개를 한번 쭉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2페이지를 갖고 예제를 풀어드릴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과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를 꼭 여러분 연습장에 다시 풀어보기를 권하는 거. 왜 지난번에 인수분해 안 했느냐? 거기보다 시너지가 문제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번에는 또 하느냐? 시너지보다 여기 문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로 다시 반복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2번을 봤더니 예제가 이런 예제가 있네. 어떤 예제냐 봤더니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 얘가 i의 100일승인데, 자, 하나만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 꿀팁 하나. 여러분 그게 크게 꿀팁은 아닐 수 있는데 잘 봐라. 하나 둘 세 개 썼잖아. 뒤에 것도 3개를 써. 이게 나중에 여러분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원의 맨 마지막 단어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그때도 앞에가 3개면 뒤에를 3개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여기가 100일승으로 지금 현재 끝났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고 i의 99승, i의 100승, i의 100일승. 그래야 대칭성 구조가 조금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걸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하다면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얘를 좀 다시 써드리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의 3승이 얘가 마이너스 i가 되고요, i의 4승이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가 진행되냐면 얘가 1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i로 돌아가고요, 다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로 가고 1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얘는 그 4개마다 주기성도 있지만 4개의 총합이 항상 얼마가 되죠? 0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합이 0이 되는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4개씩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지? 맞을까요? 4개씩 지워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당연히 i의 100승은 이쪽에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i의 101승만 남겠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i의 1승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 답은 얼마가 된다? i가 된다가 첫 번째 정답. 자, 그래서 여기서는 a는 0라고 잡고 b는 1로 잡아서 a 플러스 b는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문제 없겠다. 자, 두 번째 예제야. 자, 이번에도 어떻게 되겠냐면 마이너스 i 플러스가 2i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 3i의 세제곱 돼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도 그럼 써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냐면 48에 얘가 i가 48승이 진행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가 49에 i의 49승, 50에 i의 얘가 50승. 앞에 3개니까 뒤에도 3개. 하나 더 늘려볼까? 4의 4제곱, 얘는 마이너스 47, i의 얘가 47승. 이렇게 써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한번 써볼게. 자, 쌤 마이너스 i잖아요. 맞아요. 2i 제곱은요? 마이너스 2야. i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얘가 3i야. 4의 4승은요? 4야. 자,
5i의 5승은 뭐로 가죠? 연장을 해봅시다. 5i 5승 뭐로 가죠? 5i의 5승 5i죠 5i.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얘가 8 이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규칙이 있다 그랬지. 특별히 i에 대한 형태의 규칙은 몇 개씩? 4개씩 혹은 8개씩 혹은 3개씩 혹은 6개씩.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자 성빈아 좀 도와줄래? 성빈아 이거 정리하면 이거 얼마가 되냐? 2 플러스 2i a 플러스 2i. 성빈아 한 번만 더 가보자. 얘는 얼마가 되니? 2 플러스 2i 오케이 얘가 2 플러스 2i. 뭐야 4개 단위씩 값이 똑같네. 그러면 50개가 존재했을 때 우리는 이게 4개씩 끊어지는 거라고 하면 쌤, 네. 이 마이너스 2i인 것 같은데 응? 다시 한 번만요. 두 번째 네모 있잖아요. 네네네. 아 제가 여기가 플러스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 뭐냐 마이너스 5i에 얘가 마이너스 5i의 5제곱이 돼야 되니까 제가 부호를 잘못 쓴 겁니다. 네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그럼 봐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2 플러스 2i가 몇 개만큼 남냐면 요게 정확하게 12세트만큼 남죠. 4개씩 12개. 그럼 몇 개 남아요? 2개요. 써볼게요. 지금 푸는 얘기 어디 있어요? 2페이지 아래 하단부에 있는 예제. 아, 잘 따라오세요. 자, i의 49승 얼마죠? i죠. i의 50승 얼마죠? 네,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자,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앞쪽의 경우는 24 플러스 얘가 24i라는 놈에다가 요거 쳐보니까 얘 얼마죠? 마이너스가 49i 얘가 마이너스가 50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26 마이너스가 25i다. 이렇게 결정되면 문제가 없겠죠. 규칙은 4개씩 가는 거가 기본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소수 항상 다 그럴까요? 항상이란 말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i라는 문자가 붙어 있을 때는 보통은 4개로 가는 걸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나열해봐. 부탁인데 나열하면 다 돼.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렵고 괜찮았어요. 자, 이제 보니까 갑자기 z의 m승을 어떻게 적어놓냐면 2분의 i의 m승을 적어놓고요. 2분의 마이너스 i의 m승을 걸어놨어요. 그래놓고 나서 골라라. 자, 참고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기호들이 등장하는 이게 뭐죠?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거였죠. 켤레복소수. 여기도 한번 뒤에 사겠지만 먼저 나왔으니까 차근차근 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뭐 하겠다고요? 찾겠다고요. 뭐를? 얘네들을요. 일단 4개만 먼저 찾아볼게. 그리고 규칙이 발견되면 스탑하겠지만 규칙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가볼 생각입니다. 자, 정리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2분의 i의 1승) 2분의 마이너스 i의 1승 얼마 되죠? 얼마 되죠? 자, 써볼까요? 2분의 i 2분의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Z2를 가볼까요? Z2를 가봤더니 얼마죠? 2분의 i의 제곱 2분의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럼 얘는 2분의 i 제곱이 마이너스 1. 여기도 i 제곱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자, Z3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i의 3승 2분의 마이너스 i의 세제곱. 그럼 얘가 2분의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 되니까 일단 i 세제곱을 얼마를 계산하기 전에 얘는 그냥 제로죠. 그럼 선생님 Z4는요 2분의 i의 4제곱 2분의 마이너스 i의 4제곱. 그럼 2분의 i의 4제곱 얘가 i의 4제곱 이게 1이 되네요. 자, 우리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가 보통 반복되는 주기의 규칙을 갖는데 야, 똑같은 게 안 나와. 더해야지. 어떻게? 5, 6, 7, 8.
그러면 하다 보면 니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Z2하고 Z7을 해보나 마나 홀수 번째는 다 계속 제로가 된다는 거 우리는 알게 돼. 이거는 그냥 제로였던 거야. 그럼 Z6을 해보는 거지. Z6을 해봤더니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i의 6승 2분의 마이너스 i의 얘가 6승인데 i의 6승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i의 제곱하고 똑같은데 그게 마이너스 1, 그죠? 얘가 2분의 얘도 마이너스 1. 그럼 얘 얼마가 되죠? 얘가 다시 마이너스 1로 얘가 돌아가요. 그럼 Z8승은 또 어떻게 되냐? 2분의 i의 8승 2분의 마이너스 i가 8승 걸어보면 i 8승이 1인 거니까 얘가 2분의 1 더하기 얘가 2분의 1 그래서 얼마로 다시 돌아가냐면 1로 가요. 어랍숑 얘네들의 규칙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일단 그냥 4개 단위로 반복된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0, 1, 0, 1, 0, 0, 1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이 4개씩 더하면 얼마가 되니? 0, 0 이런 규칙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문제가 기억번부터 보자. 자 기억번. 자 뭐라고 했어? ZM이 1을 완성하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뭐의 배수? 4의 배수. 아 있다. 오케이. 자 니은번 Z의 100하고 Z의 102는 같을 거다. 틀렸죠? 쌤 왜 틀렸어요? 이걸 계산해봐야 아나요? 아니요 계산 안 할 거야. 쌤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잘 봐라. 연속하는 짝수는 이런 식이지. 짝수만 연속하는 건 2 다음에 4일 거고 4 다음에 얘가 6일 거고 맞아? 연속하는 짝수들에 대한 계산은 마이너스면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거 연속하는 짝수잖아. 100 다음에 102가 연속하는 짝수야. 그제? 연속하는 짝수. 짝수만 골랐을 때 연속하는 값일 거 아니야. 그 애들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잖아. 2하고 4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연속하는 짝수가 값이 같니? 어떻게 연속하는 값이 같니? 안 같다면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디귿번 어떻게 돼 있어?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ZM의 켤레. 자, 참고로 우리가 보통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주면 Z바 바로 다음 장에 있어요. 켤레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요 허수 단위의 부호가 반대인 거 우리는 보통 켤레라고 씁니다. 그죠? 켤레. 즉 어떤 느낌? 그냥 사촌 같은 느낌이지. 형은 아니고 사촌형.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 뭐 이모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모양새가 다르거든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그러면 ZM하고 ZM의 반응 켤레는 같은 그런 M이 있을까? 그러면 이걸 봐야 돼. 자, 거기다 적어놔. 이게 다음 장에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자, 별표를 제가 칠 건데. 뭐가 별표냐? 야, 원래 거랑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같다라고 하는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바로 ZM은 실수다. 무슨 얘기야? 저기 왼쪽에 적어놨던 저 모든 과정이 야 실수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실수니? 0, 마이너스 0, 1, 0, 마이너스. 그렇잖아. 복소수가 전혀 안 나. 그러니까 복소수가 허수 단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니까 얘는 당연히 실수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기억하고 디귿이다. 이런 문제가 괜찮더라고. 알겠습니까? 시너지 이런 문제 없어요. ZM 오른쪽이 뭐예요? 아, ZM 오른쪽? 여기 ZM 봐. 아 그 밑에 거요. 여기야. 여기야. ZM은 실수라고 제가 썼습니다. 은. 한글입니다. 은. ZM은 실수다. 실수일 때만 켤레 복소수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하고요. 예, 그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는 3페이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거냐면 이게 규칙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 해보면 그래, 뭐 내가 해보지 못할 거는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이 느낌으로 가보자 이거야. 자, 복소수를 우리가 보통 이제 Z라고 잡는데 복소수를 Z로 잡을 때 얘를 뭐라고 쓰냐면 A 플러스 B라고 쓰고 이 A를 뭐라 그래? 실수 부분. 그 다음에 이 B를 갖다가 허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는 플러스가 됐을 때 얘를 허수 부분이라고 읽어요. 야, 그러면 니네가 이제 선행도 했겠지만 한번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봐보시면 시연아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너 그 오다운스에도 한 거 인정 안 할 거야? 알지?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미리 하고 있는데.
스탑. 집에서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으셔서. 성빈이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아 그렇게 해서 과제하는 거 제가 오늘 그건 아니고 아직 쌤이 하는 거 그대로 적은 게 아니고. 일조. 일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새로운 노트로 여러분 두 분께는 다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받으시죠. 아 쌤 저는 아닌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게요. 그냥. 아, 네.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만. 아, 알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서 수업을 듣는 게 더 중요해서. 자, 실수만 허수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부터 특정한 상황을 가정할 겁니다. 첫째,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둘 다 0이 아닌 경우. 이걸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A, B의 부호나 그러니까 0이냐 0이 아니냐를 따지면 네 종류밖에 없는데 그럼 이때 Z는 뭐가 되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얘가 그냥 0일걸요. 두 번째 0 집어넣고 B가 0이 아니라고 잡으면 얘는 Z는 뭐가 되죠? BI가 될걸요.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뭐가 되죠? Z는 A가 될걸요. 얘는 Z는 A 플러스 얘가 BI가 될걸요. 네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얘를 제곱을 합니다. 뭐죠? 0입니다. 요거 제곱을 합니다. 뭐죠? B의 제곱에 I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옵니다. Z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A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Z의 제곱을 했더니 A 플러스 얘가 BI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를 풀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이렇게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 코멘트를 좀 달겠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다느냐라고 봤더니 여기다가는 음의 실수라고 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야 돼요? 거기 공간에 있는데요. 한번 좀 표현해 보실 거예요. 밑줄 치시던지. A의 제곱은 얘가 양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3페이지 보시면 복소수의 분류라는 과정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분류 기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립니다. 자, 이게 문제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주는 거죠. 야, Z의 제곱이 0이면 어떡할래? Z제곱이 이거면 어떡할래? Z제곱이 이거면 어떡할래? Z제곱이 이거면 어떡할래? 를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잖아. 뭐가 특이하냐면 어떤 거를 제곱해서 실수 조건에서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데, 그죠? 실수라는 놈을 원래는 제곱을 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는데 문제는 복소수를 갖다가 제곱을 하는 순간 첫 번째 0이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 음의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세 번째 양의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네 번째 저는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일반 허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 게 좀 복소수가 좀 특이하지 않냐라는 거야. 특이하지 않냐. 그 특이한 것 중에 특별히 뭐가 특이해? 얘가 특이한 거야. 음의 실수가. 그래서 이걸 문제를 낸다고. 일반 호수가 뭐예요? 일반 허수는 보통 뭐 1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실수하고 허수가 같이 있는 거.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그래서 허수 단위가 살아있는 걸 일반 허수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정수적인 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명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거기 4번 봐볼래? 거기 그 3페이지에 왼쪽에 공간 중에 4번 있을 거야. Z제곱이 실수라는 거 보이세요? 거기 4번 옆에 보시면 Z제곱이 실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요거 하죠. 그게 지금 이제 문제 해석하는 기준이 될 텐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4번에 Z제곱이 실수면 원래 Z는 실수이거나 아니면 Z가 순허수다. 얘를 지금 뭐라고 읽었죠? 순허수. 그죠? 얘를 쓸게요. 순허수다. 뭐죠? 실수 부분이 존재하는 순수한 허수다. 뭐 그런 의미로. Z제곱의 허수는 Z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이 표현인 거죠. 일반 허수면 여기도 일반 허수다. 이렇게. 자, 그런 의미로 위에 있는 예제를 좀 한번 잠깐 풀어보는데요.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까 봤더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항상 허수 단위와 실수 단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말은 i가 들어있는 형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나머지 형태는 여기다 이렇게 다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 분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다? 얘가 실수가 된다. 그럼 여기가 실수가 되려면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돼요. 왜? 허수 단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얘를 허수 단위가 있는 것과 없는 거로 구별하시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되는데, 이 전체가 실수가 되려면 이 허수가 사라져야 되다 보니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건 이 앞줄 곱해져 있는 얘가 제로이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제. 요게 더 중요해서. 자, 어떻게 되어 있었죠? 1 플러스 i의 x의 제곱. 네. 네. 저게 실수일 때요. 네. 다 앞에 실수 부분을 없애도 되잖아요. 앞에 실수 부분을 없애면 뭐가 되죠? 허수가 남죠. 근데 그거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곱 아, 없는데.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제곱 없어요. 제곱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실수. 여기가 이제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6 마이너스 얘가 6i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수 단위가 있는 거를 먼저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얘가 x,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얘가 6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소수가 문제 속에 뭐가 된다느냐면 순허수래요. 여기다가 순허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순허수라고 하는 게 뭐죠? 요게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순허수입니다. 자, 그럼 그때 x는 뭐가 되죠? 2하고 3이 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되는 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허수가 되려면, 자, 봐보세요. 요 식은요 x 더하기 3하고 x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는데, 만약에 얘가 2가 되는 순간 여기도 2가 들어가면 0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x가 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0 돼요. 여기도 0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0이 되니까 허수가 아니죠.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x는 3이 들어가면 앞쪽은 0이 되고요. 뒤쪽에다 3을 갖다가 뿅뿅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나와서 얘는 순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이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죠. 요거 하나 걸러주셔야 돼요. 뒤에 거랑 공통된 거면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문제를 여러분께 먼저 부탁을 하고 시너지로 갈게요. 자, 4페이지 3, 4번 한번 풀어줘봐. 4페이지 3, 4번 한번 풀어줘봐. 시원아, 잘 따라와. 4페이지 3, 4번 한번 풀어봐. 우리 페이지 3, 4번 한번 풀어봐. 좀 네. 우리 4페이지 프린트 3, 4번 다 푸셨어요? 네. 네, 쫓아가세요. 그래 있으면.
해보셨을까요? 자, 한번 3번 한번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달게요. 자, 뭐라고 돼 있죠? 그 주어진 형태가 Z제곱의 음의 실수다. 그럼 이거 봐야 되는 거죠? Z제곱이 음의 실수다. 그럼 이걸 제곱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Z는 뭐였다? 순원수였다. 실수 부분이 제로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4번의 과정에서 뭐라고 돼 있죠? Z제곱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실수. 실수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실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값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던 거죠. 뭐? 둘 다 동시에 제로가 되거나 앞쪽만 제로가 되거나 뒤쪽만 제로가 되거나를 세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보통 교재에서는 이걸 다 포함시켜 놓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분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4번만 간단하게 답을 더 드릴게요. 자, 거기 4번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4번을 여기다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앞쪽의 상황을 인수분해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뒤쪽의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둘 다 0이 만들어주는 게 A가 2였을 때 Z는 제로이니까 오케이. 실수 나왔죠. 제곱해도 실수 나오죠. 두 번째는 얘가 제로인 게 뭐였죠? A가 4인 거겠죠. A가 4가 들어가면 이때 Z는 뭐가 나오죠? 얘가 2i 순원수가 나오니까요. 더 이상 0이 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은 모든 실수 A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6이라는 형태가 답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너지라는 책에 문항분을 좀 지정해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같이 보세요. 281번 뒤쪽에 283 285 286번까지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시간을 5분 드릴게요. 채점해요. 네. 다 맞으신 분들은 그 빈 옆에 보시면 또 있어요. 유사한 문제들이. 이 오늘 숙제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좀 챙겨서 보세요. 토스트기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토스트기 기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에어프라이어 같은 느낌은 안 드세요? 에어프라이어도 이런 소리가 많이 나는데 요즘에.
나중에 집에 사실 때 이게 구글 타이머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구글 타이머. 구글에 실제로 어떤 회의할 때 이거 많이 쓴대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 얻어서 예전에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결제했습니다. 여러분은 태엽으로 감는 거 말고 다른 걸로 가는 거 하세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시연이가 만약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앞에다 저를 딱 세워놓고 공부를 하는 거야. 너 힘은 거야. 아주 진짜 유명한 인사가 될 거야. 애들이 막 주저뜨에 연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따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싸가 될 수도 있고 아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경계, 네가 그 경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그죠? 됐어요? 할만해요? 그 문제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문제. 보통 이제 뭘 나오냐면 음의 실수가 나오거나 양의 실수가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좀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복소수는요, 학교에서 출제를 하시는 기준점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껴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서술형 과정에 넣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여러분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풀어야 될 거예요. 제가 복소수를 가르쳐 보면 이제 실전적인 스킬들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 다음 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거를 뭐 줄이는 것보다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줘봐. 마지막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져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 보시면 복소수의 연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복소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복소수 상등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소 상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보통 복소 상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런 거겠죠.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다 라고 했을 때 A는 C다, B는 D다 이렇게 비교를 보통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절대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 네, 요 단어가 있으셔야 돼요. 자, 항상 반대되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있어야 되고요. 소리 안 날 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끄세요. 실수하고 허수, 그 다음에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반대되는 단어가 반드시 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생각할 게 뭐냐면 A 플러스 얘가 B로 T였다. 그럼 얘가 C 플러스 얘가 D로 T였다. 이렇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면 이때 A, B, C, D는 어떤 상태? 유리수의 상태. 왜? 여기 무리식이 있으니까 그때 A는 C, B는 D. 이거 똑같아. 이걸 뭐라 그래? 얘를 무리식의 상등, 쟤를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얘들아,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은 니네 단이라는 조건의 실수다, 뭐 유리수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잘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더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형태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우린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켤레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먼저 켤레를 소개할게요. 자, A 플러스 BI다라고 하는 것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일단 표현하냐면 일단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표시하죠. 위에다가 이걸 발하고 있습니다. 발을 갖다 붙이고 이 과정에 뭐의 부호만 뒤에 나와있던 허수 부분의 단위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떤 것을 보시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많이 풀게 되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I라는 요놈하고요. A 마이너스 BI를 한번 더 셈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2A가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A 플러스 BI라는 놈하고 A 마이너스 BI라는 놈을 곱셈을 하게 되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요. 어라? 쌤!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어떤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 곱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실수가 나오네요. 예, 맞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모든 복소수가 나오면 가급적 뭐로 고쳐야 돼요? 합이나 곱에 관한 형태로 반드시 문제를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돼요. 보통 이 조건을 쓰시거나 이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아, 합이나 곱이 실수가 나오는구나. 그게 어디 설명되어 있냐면 5페이지 왼쪽 4번에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 문제 중에 실수 플러스 I 플러스 등식이 주어지면 복수 상등, 즉 실수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상등 조건으로 풀고 문제 중에 실수 플러스 금 플러스 I 플러스 등식이 주어지면
찰레그레 방정식, 즉 합과 곱에 관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가지고 마지막 설명하고 쉬는 시간 좀 먼저 가져갑시다. 자, 예제 2개만 풀고 잠깐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실수 단어 좀 챙겨볼래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네, 실수 xy가 어떻게 되어 있죠? x-y xi 플러스 가 3 마이너스 yi 플러스 i는 얼마다? 여기가 제로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 허수 단위하고 실수 단위를 이제 분리를 시키면 얘가 i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얘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클리어 x 마이너스 y 플러스가 3 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니까 안 맞잖아.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제로인과 동시에 여기가 제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제로다. x 마이너스 y 플러스가 3이 제로다를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덧셈해줬더니 마이너스 2y 더하기가 4는 제로다. 그래서 y는 얼마다? 2더라 확인이 되고 이때 이 x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이 실수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이런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을 물었어요. 근데 한 근이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래요. 근데 잘 봐라. 단이라는 조건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단 a, b는 실수다 이렇게 나왔다. 즉 실수 개수를 갖는 거야 얘네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무슨 소리냐? 한 근이 이러하다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를 내가 뭐야? 플러스 i라는 놈을 반드시 갖는다 이거야. 선생님 그게 왜 그러냐면 근의 공식을 기억해 볼래? 근의 공식 기억해 보면 어떻게 되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씩. 이것 때문에 뿔마가 반드시 반대로 항상 다녔어야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i가 나온 게 여기서 나왔다면 나머지랑 플러스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두 개를 실제로 덧셈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실제로 곱셈을 하게 되면 얼마가 진행되면 얘가 2가 되네요. 그게 뭐죠? 근과 개수 관계.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더라? 2더라. b도 얼마더라? 2더라. 이렇게 풀리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연습 하나 하고 끝낼게. 그러면 자, 시너지 봐줘봐. 시너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너지에서 요 내용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달고 갈게요. 자, 어디 썼는가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이렇게 갑시다. 288번. 네, 288번, 289번, 290번 요 세 개 있거든요. 요 세 개 한번 뚝딱 하고 갑시다. 시간은 동일하게 5분 드릴게요. 이번엔 소리 나요? 네? 이번엔 소리 모르겠어요. 날지 안 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이거에 관심을 갖지면 안 해. 왜 그러냐고? 네. 저도 잘 몰라요. 저렴한 거 사서 그런가 봐요. 랜덤이에요. 나는 소리 나는 게. 태엽이 잘 감기면 나겠죠. 잘 감겼으니까 이거는 날 겁니다. 확실하게. 오케이.
왜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되겠지만 자 결론은 뭐죠? 합과 곱에 관한 형태를 표시하라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합에 관한 형태와 곱에 관한 형태가 대부분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변형들이 과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모든 복소수는 가급적 합곱을 저것만 쳐다보고 있구나. 고장 나진 않았겠죠, 그죠? 거의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겠죠, 뭐. 치겠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